왜 소통이 중요한가? 마당 모임의 성패는 마당지기 한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마당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참여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참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진솔하게 참여해야 돼요. 그럴 때 마당 모임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준비된 마당지기가 있어도 마당 식구들이 마음을 닫고 앉아 있으면 마당 모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시간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마당 식구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마당 모임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공간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게 이 마당 모임 시간이요, 우리가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 마당 모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가능한 자리가 뭐냐면 이 마당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소그룹 시간. 자, 그래서 우리 나눔 질문은 넘어가고요. 우리 첫 번째 그 빨간 그 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당 식구는 청중이 아니라 동반자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마당 식구는 청중이 아니라 뭐다? 동반자다. 그래서 마당 모임에 참여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 뭐 남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수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자세. 그래서 이 마당 모임은 마당지기의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마당 식구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누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뭐냐? 그게 마당 모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변화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존재고,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 우리가 합당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겠다, 나 혼자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완성체로서의 변화가 더디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당 모임의 힘은 마당지기의 탁월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당지기가 탁월하다 그래서 마당 모임이 정말 생명력 있는 모임, 변화를 일으키는 모임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당 식구 각자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솔직하게 나눌 때, 거기 밑줄 치셔야 돼요. 마당 식구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솔직하게 나눌 때 그 나눔이 옆에 앉은 다른 마당 식구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 모임의 핵심은 뭐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 솔직함. 이것이 우리를 아까 설교의 내용으로 빗대서 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숨겨져서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동적인 참여자의 모습에, 이건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동반자적 참여자의 모습은 뭐냐면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동적 참여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당지기가 말을 할 때만 귀를 기울인다. 이게 수동적.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뭐냐?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마당 식구의 나눔에도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여야 돼. 다른 사람의 말에도. 자, 수동적 참여자는 모범답안 같은 말만 해요. 모범답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범답안 같은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죄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노출해야 돼요. 죄는 빨리빨리 노출해야 죄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동적인 참여자의 모습은 왜?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런데 동반자적 참여자의 모습은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용기 내서 나눠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작은 거지만 감사할 일이 있어요. 나누면 돼요. 자, 수동적 참여자의 모습은 뭐예요? 판단받을까봐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만 해요. 수박 겉핥기. 그런데 동반자적 참여자의 모습은 뭐예요? 신뢰 안에 진짜 나를 열어간다는, 신뢰 안에서 깊숙이 들어가요. 제가 요즘에 이제 보려고 계속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이렇게 괜찮은 드라마가 있으면 제가 꼭 나중에 챙겨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어저께 그런 말을 했는데, 꼭 챙겨보고 싶은, 나중에 같이 몰아서 보자고 다짐을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제목이 어려워가지고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드라마인데 제가 이렇게 클립으로 된 걸 몇 개 봤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동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옆에 다른 선배 형인 감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하고 나는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기도 했다. 그런데 형하고 나하고의 비슷한 점이 뭔 줄 알아? 우리는 바다 깊이 못 들어가. 바다 깊이. 맨날 바다 그 표면에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볼 수 있는 게 뭐냐? 따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미역이야, 미역. 그런데 내가 이제는 바다 깊이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나는 뭘 봤냐면, 형, 전복을 봤어. 나는 이제 전복을 따서 먹게 됐어. 이제 형하고 나하고는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내가 와, 여러분, 맨날 우리의 모임이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미역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미역만 따먹고 만족하는 거예요. 야, 바다는 미역 정도. 와. 그런데 몇 번 먹으면 그거 질리잖아요. 근데 전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전복을 따야 돼요. 그걸 먹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복을 보고 우리가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의 이야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당 식구가 한마디씩 더 나눌수록 마당 전체가 더 풍성해집니다. 가장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진솔한 나눔이 탁월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전한 마당 모임은 마당지기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당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모여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마당 식구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안전한 공간으로 마당 모임을 만드느냐? 5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내 깊은 바닷속의 전복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 깊은 마음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내서 말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과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마당 모임에서 나눈 비밀은 자기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남이 얘기했는데 바로 그건 잘못됐지. 이렇게 판단하고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훈수를 두면 더 이상 그 마당 모임은 안전한 모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놓지를 못해요. 솔직하게. 왜? 판단받을까 봐.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누군가 솔직한 이야기를 꺼낼 때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표정으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왜? 표정으로 전달되니까. 솔직한 나눔에는 먼저 수용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짧은 한마디가
나눔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을 할 때는 비음성적 언어가 중요하고요. 음성적 언어를 사용할 때도 단순한 언어를 써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주세요. 아, 오, 오. 예, 이게 뭐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야, 와우. 길어봤자 두 마디예요. 두 단어예요. 와우까지. 세 단어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당신의 말은 이렇게 돼서 아니지, 기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비음성적인 언어로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침묵을 함께 견뎌라.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침묵은 그 사람이 깊은 곳에서 말을 길어 올리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다가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말하려고 애쓰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고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 침묵을 견뎌야 돼요. 그랬더니 한 20, 30초 지났을까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20, 30초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분이 계속 뭔가를 말하려고,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그 침묵의 상황을 견뎌내니까 그분이 드디어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을 견뎌야 돼요. 침묵을 견딜 때 진솔한 나눔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침묵하는데 끼어들어서 뭔가 내가 말로 메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내가 먼저 약점을 드러내라. 여러분, 완벽한 신앙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마당 모임에서는 내가 먼저 나의 연약함과 갈등을 솔직하게 나눌 때 마당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투명성은 전염이 돼요. 투명성은.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투명해 보세요. 아내도 남편에게 투명해요. 자식들도 투명해져요. 이 투명함이 결국은 뭐예요? 그 모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예요. 다른 마당 식구들의 나눔을 환영하라. 여러분, 마당 식구들이 나눔을 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좋은 나눔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기쁘네요. 아니면 슬프네요. 그렇게 공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눔이 활발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경청이에요. 참여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경청이에요. 경청. 마당 모임에서 마당 식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뭐냐면 말하기가 아니라 뭐다? 듣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듣기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내가 다른 마당 식구들의 말을 잘 들어줄 때 마당 식구들도 나의 말을 진심으로 더 듣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뭘로 들어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그래서 말의 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요. 말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눈을 바라봐요.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봐요. 그리고 상대방 쪽으로 몸을 향해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에요. 그럴 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솔직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다른 방에서 무언가,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라도 거실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몸을 돌려야 돼요.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몸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아내 옆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경청해야 돼요. 그럴 때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할 수 있고, 결국은 그 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효과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지만 우리는 눈으로도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눈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입 가리고 이마 가리고 다 가려도 눈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누군지 웬만하면 파악이 돼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눈으로 한 200가지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해요. 제가 세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눈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눈빛으로, 눈의 모양으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눈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내가 잘 듣고 있다라고, 괜찮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라고, 더 듣고 싶다라고 자꾸 눈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자녀들을 부모가 바라볼 때, 부부 사이에 서로 바라볼 때 눈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보고. 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마당지기들이 한번 해봤어요. 사람의 눈을 쳐다볼 때는요, 내 두 눈으로 상대방의 한쪽 눈만 보면 돼요. 그러면 계속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두 눈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눈이면 오른쪽 눈, 왼쪽 눈이면 왼쪽 눈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눈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3단계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하면 감정을 경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 너머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 이걸 들어야 돼요. 자꾸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했잖아, 이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그 아내의 마음, 그 마음을, 필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세요. 자, 경청을 방해하는 습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면 같이 읽으세요. 경청 방해하는 습관. 첫 번째. 다 읽으세요. 시작.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지 이 모임에서 내가 참 잘난 척할 수 있을까? 다음 질문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해봤는데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즉각적인 대답,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답을 제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내 상황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 정도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비슷한 자신의 경험으로 대화를 가로채는 것. 저도 그런 적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판단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막 한심한 표정, 답답한 표정, 그런 거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보거나 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좋은 나눔이 마당 모임을 살린다. 마당 모임에서 마당 식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기술은 잘 나누는 거예요. 나눔은 발표가 아니에요. 정답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눔은, 거기 밑줄 치세요. 지금 나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 그게 나눔이에요. 조금 어설퍼도, 조금 둔탁해도, 조금 무뎌도 솔직하게 내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그것이 좋은 나눔을 통해 마당을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좋은 나눔의 원칙이 있어요.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나의 이야기, 이게 중요해요. 이게 1인칭 메시지라 그래요.
나의 이야기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이거 다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로 나누면 안 돼요. 저는 1인칭 메시지로 나눔을 해야 그것이 좋은 나눔이 돼요. 자,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어도 돼요. 아직 답을 모르는 질문이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드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마당 식구들의 나눔을 경청하고 듣고 함께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짧더라도 참여하라. 긴 나눔이 좋은 나눔이 아니에요. 짧지만 진솔한 한마디가 마당 모임을 풍성하게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기보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동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오늘 마음이 밖에서 상했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 기분이 이래 그러면서 입을 꽉 닫고 있는 것보다는 동반자라면, 동반자예요. 동반자. 수동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어떻게 해요? 아내가 그 말을 할 때, 남편이 그 말을 할 때, 가족이 그 말을 할 때 내가 힘들고 기분 나쁘고 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한마디를 더해주는 거예요. 동의를 표하고 공감을 해주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눔을 좋아한다면 다른 마당 식구들도 충분히 나눌 시간적, 공간적 그것을 배려해야 돼요. 나눔 후에 혹시 다른 분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당 모임에서 피해야 할 나눔 태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당 모임이 망해요. 첫 번째, 저는 특별히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이렇게 하면 마당 모임이 흥해요. 작은 것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누는 거예요. 자, 모범답안 같은 신앙 고백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은혜야, 믿기만 해. 그거는 설교 시간에 제가 하는 거예요. 마당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당 모임에서는 실제 삶의 어려움과 갈등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뎌내는 거지. 그 견뎌내는 믿음 밑에 뭐가 있어요? 내 요동치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그걸 나누란 말이에요. 그걸. 자, 이렇게 하면 마당 모임이 닫혀요. 다른 사람의 나눔에 조용히 평가하기. 죄송해요. 제가 조용하라고 썼네요. 조용히 평가하기. 평가하면 안 돼요. 평가하면. 이렇게 하면 마당 모임이 열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공감하게.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그런 사건을 경험하셨군요. 그리고 공감하면 돼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셨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마당 모임이 닫혀요. 휴대폰 보면서 건성으로 참여하기. 이렇게 하면 마당 모임이 열려요. 온전히 집중하여 함께 있어주기. 여러분, 이거요, 가정에서도 적용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왜요? 소통이 살아나고 대화가 살아나면 그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고요. 어려움 그 부분도 보세요. 쭉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결론. 제가 약속 지켰죠?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의 소통법 6번째 좀 보시죠. 자, 짧게 보겠습니다.
상황은 아무 말을 안 할 때, 침묵이 흘러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둘러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침묵을. 용기를 내어서 내가 먼저 짧게 나눔으로써 분위기를 열어줄 수 있어요. 만약 침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짧게. 제가 그러면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황에 한 사람이 대화를 족점할 때, 마당지기만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당지기만 하기에는 마당지기도 계속 그 긴 대화를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 끊어내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때는 마당 식구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것들을 같이 통제해 줘야 돼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의 순서를 토스해야 돼요. 자, 세 번째예요. 예상 못한 깊은 나눔을 해올 때, 자, 갑자기 굉장히 심각하고 깊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는 마당 식구가 예상보다 훨씬 깊은 상처나 위기를 나눌 때 리더는 당황하지 말고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당 모임 후에 개인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세요. 그래서 마당 식구들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라도 그 이야기를 같이 더 나눌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식사 만남이나 모임을 통해서 주중에 만나서 어떻게 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때 제가 들을 때 놀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셨군요. 참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마당 모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신학적으로 예민한 발언이 나올 때 즉각적으로 교정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한번 더 살펴보죠. 아니면 한번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죠. 다음 모임에는 목사님을 참여시켜가지고 강제로.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마당 식구로서의 다짐.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당지기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모든 답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마당 식구는 마당지기와 다른 마당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변화를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자, 오늘 배운 모든 소통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당 식구들을 향한 진심입니다.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훈련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마당 식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마당 모임 밖에서도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결국 마당 모임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힘입니다. 그래서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혼자 사는 게 좋아. 혼자 사는 게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수용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좋은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체험은 혼자 사는 사람의 그 편함을 넘고도 하는 엄청난 유익이에요. 그거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고 좋죠. 그런데 마당 모임 안에서, 그리고 이 좋은 마당 모임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자신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 그것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편안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당 모임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당 식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마당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척 하기보다 먼저 솔직한 마당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기보다 먼저 공감하는 마당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당 모임이 안전한 곳, 솔직한 곳, 그리고 주님을 함께 만나는 곳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